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한림대학교 석지은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제주에서 마련된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그리고 좋은 돌봄 사회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제가 발표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일단 그 좋은 돌봄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내용을 마련해봤고요. 그 다음에 좋은 돌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 돌봄 체계를 갖춰야 될 것인가라는 조금 더 그냥 원론적인 원칙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교양의 돌봄 체계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정부에서 발표했었던 제3차 장교양 기본 계획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내용을 담아놨고요. 그런데 제가 발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은 드리지는 않고 그냥 중요한 부분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좋은 돌봄을 위해서 우리가 그 정책 방향이 장교양 정책 방향이 어떻게 좀 발전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사실 뭐 좋은 돌봄을 위한 것이 어떤 제가 지금 이제 제안드리는 이 정책 방향 내용으로 충분히 담기지 않습니다. 사실 좋은 돌봄에 대한 방향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근본적인 우리가 스스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좀 문제 제기를 하고 다시 한번 성찰하고 이제 이 돌봄 자체를 중심 아젠다로 만들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자원 배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그래야지만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좋은 돌봄 사회라는 것으로 가까이 갈 수 있어서 그런 근본적인 이제 그 답을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지금의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조금 이제 서비스 제공 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변화를 시켜보면 좋겠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요. 네, 먼저 좋은 돌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좋은 돌봄 사실 이제 돌봄을 하는데 이제 좋은 돌봄이다라는 어떤 이제 방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딱 저도 이제 그 장교양 제도를 준비하면서부터 이 돌봄에 대한 이제 것들을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그 연구 영역으로 삼고 보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그 요양 시설에 그때 이제 자주 방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잊혀지지 않는 눈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시설은 좋고 서비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어르신의 약간 그 좀 공허한 눈빛 이런 게 저는 사실 좀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외로워버리고 그 뭔가 약간 단절된 느낌? 그동안에 어쨌든 살아왔던 그 세상과 그다음에 사람들의 관계와 단절되면서 그 뭔가 이렇게 느끼는 어쨌든 공허한 그런 눈빛. 근데 사실 이게 한국에서만 본 게 아니라 제가 해외 출장 가서 이제 요양시설을 견학 갔을 때도 굉장히 럭셔리한 시설이고 너무나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눈빛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돌봄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이제 생존을 유지하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생존 중심의 그런 돌봄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한가, 괜찮은가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한번 해보게 됐고요. 그 돌봄을 받으시는 분들도 사실은 누군가 그러니까 그냥 독립적인 생활을 하시다가 정말 이제 누군가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아야지만 이렇게 거동이 가능하시고 자기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시고 하는 것에 그 낯설은 경험이 얼마나 좀 이렇게 처음에 이제 낯설게 다가오실까, 그리고 적응이 어려우실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뭐랄까요, 이제 그 쓸쓸함, 고립감, 그리고 뭔가 약간 자존감이 좀 그 상하는 것 같은 그런 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당사자에게 얼마나 이제 깊이 공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결국은 저는 돌봄의 시작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그분들이 그 어쨌든 돌봄을 원하시는 그런 방향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생물학적인 돌봄을 넘어서 조금 더 우리가 인간적인 돌봄을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런 돌봄의 책임을 일선에서 맡고 있는 돌봄 종사자들에게 사실은 이런 좋은 돌봄에 대한 그 무게가 확 실리잖아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하고, 근데 당신이 책임지고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돌봄 종사자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그 좀 당황스러운 일이겠는가라는 거에 대한 또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봄 환경 자체가 시설만 생각을 해봐도 점심 시간만 해도 아까 한 분의 이제 요양보호 선생님이 막 6분, 뭐 많게는 8분을 막 식사를 다 이렇게 서비스를 해야지 되고, 목욕도 뭐 이렇게 하루에 뭐 몇 분씩 이렇게 시켜야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이제 친절하게, 좀 더 다정하게 그렇게 이제 돌봄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그걸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온당하겠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좋은 돌봄의 책임이 오롯이 돌봄 종사자의 몫인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은 정말 이제 잘해봤자 본전인 게임, 그 위험한 게임에 이제 뛰어들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돌봄을 받으시는 분이나 돌봄을 제공하시는 종사자가 이런 좀 안전한 그런, 그러니까 정말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그런 것 속에서 그런 환경에서 이제 좋은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몫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그다음에 좋은 돌봄 사회라는 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지향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돌봄하시는 이제 그 돌봄 종사자 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뭐 다른 데 가서도 이 정도 돈은 뭐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 가치로 평가되는 이런 이제 돌봄 노동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괴감 같은 게 좀 드실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이직 이탈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처음에 이제 사실은 돌봄이 이제 장교양을 시작하고 이제 돌봄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본인에 대한 이제 사명감이 높으셨던 분들이 처음에 많이 이제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신규 유입자들도 많이 그런 결심을 가지고 이제 남다르게 그런 이제 결심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돌봄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드리는 그런 화폐 가치와 이 돌봄 노동의 가치가 그야말로 동등한 가치인가? 그리고 그렇게 맞은 재단돼야 되는가? 평가돼야 되는가? 시장 가치로 사회적 가치가 평가돼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본인의 노동을, 돌봄 노동을 지금 지불되는 시장 가치로 평가하고 재단하고 나는 이 정도 노동이야라고 이제 폄하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이제 뭐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 거는 억울하고 또 속이 상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그런
거야라고 하는 것들은 좀 달리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은가. 좀 더 이제 돌봄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가치 있는 일에 대한서 종사한다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 효용감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굳이 애써서 좀 본인들에게 장착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네, 이 좋은 돌봄이라는 이제 용어는 사실 약간 조어예요. 만든 좋은 거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이제 돌봄 사실 이제 이 조어인데 실제로의 방향성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좋은 돌봄이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좋은 돌봄에 포함되어 있지만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그다음에 좋은 돌봄 사회로까지 확장이 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좋은 돌봄이라는 용어를 우리 이제 서울시 그 어르신 그 돌봄종합지원센터 이제 최경수 센터장님과 처음에 이제 센터를 준비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그러면서 비전을 만들면서 이제 처음 만들었던 용어인데 이때 이제 그 용어는 제안하기가 쉽잖아요. 우리는 그냥 말로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이제 그 돌봄을 하셔야 되는 당사자분들이 우리는 지금도 힘들어서 막 엄청 남용당하고 어르신 집에 가면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왜 더 잘 맞추지 못하냐 막 이런 식의 이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부당한 그런 이제 요구를 받고 있는데 우리한테 왜 다시 더 좋은 돌봄을 하라고 하냐 이거는 지금 현재 상태를 잘 모르고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자면 강요하는 거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반발하셨어요. 그리고 막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랑 이제 센터장님이 이제 그런 비전을 만들면서 고민을 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좋은 돌봄이라는 용어에는 당연히 이제 어르신을 더 이제 잘 돌봐야 되겠다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렇게 잘 돌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돌봄을 제공하시는 분들을 우리 사회가 잘 돌보겠다라는 것도 포함된 거다. 그 그리스에 그 이제 둘리아 전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유모를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잘 돌봐 주기를 바라면서 그 아이를 돌보는 유모를 이제 케어하는 것이 이제 그 둘리아 전통이고 그것을 이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마음으로 유모를 이제 잘 케어하는 그런 전통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것이 결국 좋은 돌봄에 녹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돌봄이라는 것이 장기요양지원센터의 목적이어야 하는 것은 장기요양지원센터라는 것이 나름 사회적으로 기대받는 역할은 결국 좋은 돌봄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돌봄을 하기 위해서 종사자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현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이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서로 나누면서 이제 다시 이제 활력을 얻고 그리고 또 필요한 좀 더 전문적이고 이런 역량도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본인이 원래 가졌었던 사명감이나 이런 어떤 좋은 돌봄에 대한 지향을 계속 다시 성찰적으로 확인하면서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목적 때문에 센터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적 전달 체계로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이제 현상적으로는 장기요양 지원센터니까 장기요양 종사자를 위한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사회가 그거 너머에서 바라는 것은 결국은 좋은 돌봄이 이 사회에 구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목적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가 견지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적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목적과 수단이 병도됐네 이런 식의 비판들을 항상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요양 지원센터지만 결국 좋은 돌봄의 목적을 가지고 실천할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공감대를 이제 가져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장기요양 지원센터 이거 이제 좋은 돌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저희가 그냥 그 위에서 떨어뜨리는 개념이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도 13년 이때 그야말로 아래로부터의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다 지역 권역별로 이렇게 이렇게 미팅하고 서로 이렇게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좋은 돌봄이라는 게 무엇인가 스스로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워크숍을 다 권역별로 해가지고 그 매주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핵심어를 뽑아내고 그 핵심어를 모아서 좋은 돌봄에 대한 내용들을 채워 나갔었던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그 이후에도 계속 뭐 좋은 돌봄 실천단 운영에서도 됐고 그러면서 좀 개념이 좀 다져지고 그냥 우리 것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어쨌든 이제 요양보호사님들한테도 그래 좋은 돌봄에는 좋은 돌봄 일자리 그다음에 좋은 돌봄 사회라는 것들이 같이 있지 우리 시민사회의 문화를 개선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지 이렇게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직 다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좋은 돌봄이 굉장히 널리 쓰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 자체가 그런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돌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돌봄을 한다는 것의 그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 사회 모두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정말 상기하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돌봄이라는 게 우리가 이전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진짜 사회적 돌봄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다 가정에서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이루어졌던 게 돌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가치, 시장 가치든 뭐 화폐 가치든 뭐 사회적 가치든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돌봄이 없는 우리는 사실은 생존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돌봄 자체는 정말 그 삶과 생명을 다루는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런 돌봄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사람들의 어쨌든 삶을 온전히 유지시켜주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돌봄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돌봄 종사자 관련해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의 어쨌든 돌봄 노동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가치에 대한 것은 이 돌봄의 가치를 그대로 사회적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씩 이제 좁혀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봄 노동에 대한 시장적인 가치 평가 이전에 사람을 살리고 또 생명을 살리는 돌봄을 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 그리고 사명감 그런 것이 돌봄 노동을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특성이라는 것. 그래서 이 돌봄 그 자체에 대한 귀중한 가치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그 인식과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돌봄 종사자 선생님들께 기회 있을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돌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신체적인 케어를 하는 거, 그다음에 가사로 그 지원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돌봄인데. 우리가 가사 지원에 대해서 이제 신체적 케어는 왠지 뭔가 또 좀 전문적인 것 같아서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그래 나는 뭐 이제 어르신들 아산노인들 이렇게 케어할 수 있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또 이제 뭔가 그 뿌듯해하시고 이렇게 효능감을 느끼시면서도 가사 지원에 대해서는 뭐 내가 뭐 파출부야, 뭐 내가 뭐 파출부일이야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하세요. 근데 선생님들 생각해 보면 저도 가끔 이제 그 유심히 그걸 곱씹어 보면 가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종합적이고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신체적인 노동도 필요하지만 머리를 잘 써야지 살림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 가사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가사 일이 사람들의 어쨌든 삶을 살리고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굉장히 폄하한단 말이죠. 그 폄하하는 것은 그동안에 그냥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그냥 해오던 일이라는 것에 대한 연장선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사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를 살리는 노동이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 돌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늘 뭐 타인 돌봄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 돌봄의 시작은 결국 자기 돌봄으로부터다. 아까 이제 정신 건강도 사실은 자기 돌봄이에요. 내가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가치로운 일을 하고 있다. 스스로 자기를 뭐 나는 뭐 인정도 못 받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이게 아니고 나는 정말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의 정말 나 없이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저는 좋은 돌봄의 시작이고 자기 돌봄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돌봄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지향이잖아요. 돌봄의 태도, 지향과 의지를 드러내는 용어인데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규범과 행위 규범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돌봄 종사자의 윤리적인 태도, 그런 전문적인 역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좋은 돌봄이 왜 포함된 거는 이 돌봄이라는 좋은 돌봄 되려면 그 돌봄 받는 사람과 돌봄 주는 사람들의 것이 정말 진심으로 염려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케어링 어바웃, 그러니까 진짜 관심을 가지고 진짜 걱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돌봄 관계를 기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게 또 우리가 사회가 좋은 돌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나아가서 좋은 돌봄 시민이나 그다음에 돌봄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연결관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좋은 돌봄은 돌봄을 받는 사람, 그리고 돌봄을 주는 사람, 그리고 돌봄이 이루어지는 우리 사회 모두를 인간화하는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그런 거와 관련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속 가능한 이런 돌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서로가 역지사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어쨌든 성찰적인 각성 그리고 이런 전체적으로 돌봄에 대한 그 아젠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것들이 이 좋은 돌봄의 그야말로 알파이면서 오메가일 수 있다라는 아주 근본적이지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지만 저는 우리가 한 번쯤 더 상기해야 되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그렇게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돌봄 체계가 어때야 되는가는 조금 더 빠르게 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얘기했었던 이제 좋은 돌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존엄성. 그래서 이제 덴마크가 이런 이제 돌봄에 있어서 굉장히 선두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주는 국가인데 2015년에 이제 개혁을 하면서 캐치프레이즈를 두 가지를 적었는데 하나는 이제 존엄성이고 또 하나는 뭐 재활인데 이 재활은 좀 더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게 같은 말인 게 존엄성이라는 것도의 핵심은 뭐냐면 본인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는 거예요. 재활이라는 것도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잔존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어쨌든 장교양 정책의 방향이어야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던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이제 존엄성을 위해서는 일단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받아야 되고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권. 통합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이 같이 이제 통합적으로 주어지는 통합적 제공. 당연히 이제 안전한 인권 보호. 그리고 자기 삶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진정한 선택 권한. 그리고 다양성과 개별성 존중 이런 게 이제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 돌봄이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자원에 대한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연대에 기반한 공공 돌봄 자원을 최적화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보편적인 접근권, 그러니까 돌봄에 대한 필요한 사람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인 접근권을 보장하고
충분하고 다양한 이제 보장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사람 중심의 이제 돌봄이 필요하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성을 이제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돌봄 체계 안에 역할 분담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돌봄 인력의 재생산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존엄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존엄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존엄하다라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의 철학적인 그 컨텐츠가 뭐냐,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존엄성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자유로운 자기 삶의 주도권,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가능하면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돕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근데 가능한 환경이 그 시설보다는 재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이징 인플레이스 그래서 본인이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잠존 능력 그야말로 좀 더 독립적으로 본인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 방식의 이제 서비스 형태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가는 것이고 삶의 연속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요양시설은 좀 더 인간화된 개별의 그 다양성들을 좀 더 인정하는 방향으로 시설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서비스 질도 좀 더 안심하고 그다음에 사람 중심의 유연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지속 가능성은 사실 이제 초고령 사회 우리가 이제 돌봄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회적 자원에 대한 배분이고 우리가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도 좀 더 제대로 보상됐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전체 사회적인 생산 된 가치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적정 배분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돌봄뿐만 아니라 의료를 포함해서 의료와 돌봄에 있어서는 이 공공자원 이용에 대한 사회적 공공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용에 대한 다다익성이라기보다는 이용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공재에 대한 내지는 공공자원에 대한 그런 이제 서로 공동체의 자원을 이용한다는 것에 대한 의식과 어떻게 보면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윤리성이나 도덕성, 사회적 배려, 공동체 의식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견인할까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돌봄의 목표는 일단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안전하고 보증된 품질의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돌봄의 전문적 그 역량을 갖춘 돌봄 종사자를 지속 가능하게 재생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이 좀 더 공공성과 책임성을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이제 그 기관으로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돌봄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이것이 다 같이 아우러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 텐데 어쨌든 우리가 장기요양 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면서 직면하고 있는 것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과 인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질에 대한 제고와 존엄한 돌봄에 대한 보장. 그래서 서비스의 퀄리티를 좀 더 올리는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면서 동시에 그 삶의 라이프의 퀄리티를 올리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WHO나 어쨌든 지금 최근에 유럽 국가들이 이제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거는 케어 기간도 길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이것이 뭐 그 중요한 것은 그 케어의 질보다 오히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다. 그러니까 삶의 질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었던 좀 더 자기답게 살 수 있는 것, 자기다움을 유지하고 나답게 그리고 나의 어쨌든 그 결정과 그다음에 나의 그 결정의 그러니까 나의 통제하에서 내 삶을 최대한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거. 네, 이게 이제 그 삶의 질과 관련해서 훨씬 더 중요한 이슈다라는 쪽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료나 뭐 요양이나 주거나 이런 식의 필요한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전체 케어의 그 품 안에서 그 이제 큰 틀 안에서 실제로 이제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 채워지는. 그래서 뭐 의료가 제일 뭐 전문적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의료도 하나의 이제 한 요소로서 그래서 삶의 마지막 순간도 좀 더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뭐 병렬적으로 뭐 서비스 질 개선 뭐 이런 뭐 인간적인 돌봄 환경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더 그런 어떤 철학적인 변화도 같이 있다라는 거고. 장기요양의 공공성은 사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저는 이제 공공성이라는 거가 뭐 공공 공급 주체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공 공급 주체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의 공공성은 사실은 우리가 이 장기요양 돌봄을 하고 전체적으로 사회적 돌봄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용자나 그다음에 공급자나 그리고 이걸 제도로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그리고 또 이걸 정책을 만드는 정책 당국자나 다 이 공공성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 공공성과 관련해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인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공공성은 우리 어떻게 보면은 바꿔서 얘기하면 사회적 목표와 같아요. 장기요양 돌봄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공공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공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생태계, 건강한 생태계, 그다음에 장기요양 기관의 역할, 그다음에 인력의 역할, 그리고 이용자의 역할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장기요양은 뭐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제 장기요양에 결국 이제 존엄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삶의 질에 대한 강조이고 자기 결정권에 대한 존중이고 인권 보호 이런 이제 내용들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좀 더 공평한 최적의 보장 그리고 또 역량 있는 돌봄 인력의 안정적인 재생산과 괜찮은 일자리 보장 그리고 세 번째 그 선순환 돌봄 생태계는 이런 공공의 공공성, 공공의 목표가 담보될 수 있는 서비스 공급 체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서비스 이용 체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쨌든 합리적인 결정을 공공이 같이 하는 민주적인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사회적 돌봄 체계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게 사회적 돌봄 체계도 이제 목표를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이제 좀 궁금하고 이렇게 이걸 그래서 제도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지라는 것에 대한 이제 좀 질문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 지금 현재 이제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제 장기요양 돌봄 체계에는 현황은 그냥 넘어갈 텐데 일단은 그 현황에 대해서 그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한국이 그 장기요양을 포함해서 사회적 돌봄 체계에 이제 편입되어 있는 돌봄을 받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노인 인구 중에 지금 이제 장기요양만 해도 11%인데 노인 맞춤 돌봄이라는 이제 그 전 단계에서 이제 돌봄을 하는 돌봄을 받으시는 분도 중점 돌봄을 받으시는 그야말로 약간 이제 방문요양처럼 준방문 약간 가벼운 장기요양 버전으로 받으신 분도 0.5%가 있고 뭐 독거노인이나 이렇게 안전관리 받으시는 분들은 4.5%고요.
있고요. 그다음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또 한 2~3% 계세요, 노인에. 그러니까 한 14% 정도가 사회적 돌봄을 받으세요. 근데 이거는 OECD랑 비교해 봐도 우리가 절대 낮지 않은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4%를 받는데 사실은 OECD보다 우리가 지금 고령화율이 낮은 상태에서 우리가 일단은 포괄 범위는 꽤 괜찮다. 꽤 괜찮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넓게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장기요양 재정을 얼마나 쓰고 있냐면요. 네, 그 전체 한 19조 정도를 써요. 그러니까 장기요양 재정이 한 11조 정도를 쓴다라고 하면 요양병원이 한 6천억 정도를 쓰고요. 이 돌봄과 관련해서 그 외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한 이제 19조, 거의 20조. 그러니까 말하자면 GDP의 1%를 지금 노인 돌봄에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가 이렇게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금 더 잘 배분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렇게 만들어낼까 이거에 대한 좀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장기요양 공급 기간에 대한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장기요양 요양보호사 분들은 지금 260만 명이 이제 배출이 됐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한 3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배출한 인력에 비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제한이 있으니까 한 4분의 1 정도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러면 충분히 이제 잠재 인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분들이 자격증은 땄지만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쉽게 또 이탈을 많이 하신다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장기요양 인력 그리고 장기요양 이제 종사자들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해를 좀 하고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그런 이유일 것 같습니다. 네.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제3차 이제 장기요양 기본계획에서 이제 일단은 재가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살던 곳에서 돌봄을 이제 지속 가능하게 이제 한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었고 여기서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특별하게 조금 더 강조를 했다라고 하면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력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일단 그 장기요양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보수 교육을 이제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장기요양 양성 교육도 좀 더 강화하고 이런 이제 방향을 일단 잡고 있고요. 사실 이제 여기서 3차 계획에서는 장기요양 인력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이제 처우를 더 개선하겠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3차 계획에 명확하게 담기지는 못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은 굉장히 있고 논의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요양 인력에 대해서 지금 장기요양 장기 근로에 대한 이제 수당을 좀 더 이제 보편적으로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또 좀 더 돌봄 노동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좀 강구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워낙에 또 이제 시설이나 그 기관 쪽에서의 요구가 있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외국인 그 돌봄 종사자까지 이제 검토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지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장기요양과 관련해서 어떤 이제 정책 이제 특히 이제 재가 쪽에 장기요양 인력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장기요양 지금 재가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이 이렇게 약간
그 일용직 그야말로 건당 서비스 건당 수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이 그 일자리의 질의 개선에 근본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정책 당국하고 얘기된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어쨌든 소견이니까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장교양 재가기간 자체가 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기관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단종 서비스 기관이 주류인데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기관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용자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는 거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그 건강보험에서 주어지는 수가도 일단은 그 회원제로 해서 일단은 월당 정액제 정도의 그 급여가 돼야지 일단 이게 되겠다. 지금 이제 그 서비스 수가단이 아니라 일단 월 계약을 맺으신 분들은 예를 들면 뭐 월 100만 원 그런 식의 이제 포괄 정액제 수가로 그렇게 해야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관의 운영에 경영의 안정성이 생기고 실제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좀 더 이제 상근 근로로 상근직으로 이제 일정 비율 이상을 좀 상근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일자리의 질을 그 자체로 고용 안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복합제가 기간으로 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그렇게 되면서 기간 자체가 지금 너무 영세한데 규모의 경제성도 좀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제공 인력에 있어서는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가 되고 그리고 그 기간 자체가 좀 더 책임지고 사례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 장교양 자체의 서비스에 대한 통합 사례 관리라는 것들이 사실은 기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사례 관리의 전문성이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개인의 에이징 인 커뮤니티,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약간 선순환이 가능한 루트로 바꿔내는 것이 우리 지금 장교양 이제 16년이 지난 시점에서 필요한 이제 정책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기간이 조금 더 공공성이나 전문성이나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인력들도 조금 더 좋은 괜찮은 좀 더 그래도 내가 소속된 일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또 이용자 입장에서도 좀 더 안심하고 지금 사실 이제 가족이 다 이렇게 돌보지 않고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더 책임지고 봐줄 수 있는 분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인력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이제 인력 수급에 이제 심각한 위기인데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그 뭐 이제 제주 그 지자체가 일단은 이제 또 걱정하면서 조금 인력 수급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중앙 정부도 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뭐 수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인력이 외국도 그렇고 결국은 돌봄에 있어서 그 돌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정책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 해결이 어려운 정책으로 얘기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